지난 2009년 12월 27일 열사의 땅에서 날아든 낭보에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됐답니다. 47조 원에 이르는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사업자로 우리 업체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프랑스와 일본의 경쟁업체를 제치고 아랍에미리트 UAE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따낸 겁니다. 정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원전 수주는 NF 소나타 100만 대, 30만 톤급 이상 초대형 유조선 180척을 한꺼번에 수출한 것과 같은 규모라고 홍보했습니다. 원전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언론들은 한국형 원전 첫 수출의 의미와 수십조 원에 달한다는 막대한 경제 효과를 일제히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작년 말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원전 공사에 착수했어야 하지만 현재 기공식 자체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순항할 것 같았던 아랍에미리트 원전 공사가 시작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기공식마저 연기된 이유는 뭘까? 그 배경엔 우리 국민들이 까맣게 모르는 미공개 계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270km 떨어진 브라카 지역. 오는 2020년까지 한국형 원전 4기가 세워질 곳입니다. 현장에선 삼엄한 보안 속에 기초 인프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지 정지하고 내부 도로 공사, 토공 공사가 지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작년 연말쯤 부지 정리와 근로자 숙소 건설 등을 끝내고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기공식을 열어야 했지만 현재 기공식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사무실을 빨리 지으려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늦게 온다고 해가지고 그 공기를 엄청 12월 30일 했다, 이걸 15일 했다가 예. 지금 3월달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이 변경되면서 하청업체 직원들 입에선 볼멘 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공기를 막 엄청나게 축복하게 했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 밑에 있는 하청사분들이 손해를 좀 많이 봤어요. 이달 중순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할 예정이던 이명박 대통령의 일정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침받은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런 준비도 좀 안 하고 있어요. 작년 10월 미국의 경제전문통신사인 블룸버그 통신은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아랍에미리트 원전에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아랍에미리트 프로젝트에는 수출입은행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출이 이뤄질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에 드는 비용은 186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습니다. 그동안 이 건설 자금은 모두 아랍에미리트가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한국은 건설만 맡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 베이스로 200불 나왔다 하는 건 이런 건 지구상의 처음입니다. 터키 베이스로 이 수주를 했다 하는 건 굉장히 해피한 얘기고 10년 만에 돈 벌고 빠져나오니까 굉장히 해피한 건데 하지만 블룸버그의 기사처럼 원전 건설 비용 가운데 절반 이상을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빌려줘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내용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작년 말 정부로부터 이 내용을 처음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원전을 수주한 지 거의 1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제가 이슬람 채권 이 과세 특례가 왜 빨리 통과돼야 될 필요가 있느냐, 시급성이 있는 것이냐,
여쭤보니까 기획재정부 차관께서 UAE 원전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슬람 채권 과세 특례, 즉 우리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대출해줄 원전 건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슬람권의 오일머니를 빌려올 계획을 세워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와 계약 내용 자체가 저희가 반 정도 파이낸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내용 자체가요? 예. 그러면 파이낸싱이 안 되면 그 계약이 파기되는 겁니까? 파이낸싱을 하도록 했으니까 저희는 해야 되겠죠. 2580은 수출입은행이 작년 11월 여당의 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원전 수주 금액의 절반가량인 90억 달러에서 최대 110억 달러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28년에 달합니다. 2580은 아부다비 현지에서 계약 당사자인 한국전력 직원들을 만나 아랍에미리트에 빌려줘야 할 자금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전 측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합니다. 파이낸스 때문에 우리가 얘들한테 지금 조건이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UAE 원전에서 100% 재원 조달하는 형태로 저희는 EPC라고 하는 가서 지어주고 턴키 방식으로 지어주고 기성을 받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의 파이낸싱 얘기는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인 엔엑,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전력공사는 아직 금융계약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한국의 건설 비용 조달 책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습니다. But KEPCO can be a partner and own certain equity within the project. When it comes to financing the project, the UAE government can finance the project 100%. However, we are looking at options, and at the end of the day, we want the best return on our investment. 취재가 계속되자 한전 측은 현지 담당자들이 계약 내용을 잘 몰라 혼선이 있었다며 서면 답변을 통해 금융 지원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에 10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계약 조건을 정부는 그동안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 정부는 이 같은 금융 지원은 수출입은행의 통상적인 업무로 굳이 밝힐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원자력뿐만 아니고요. 뭐 조선이든 항공이든 이런 우리 한국에서 제작된 기자재를 해외에 수출할 때는 누구든지 어떤 기업이든지 우리나라 수출 모역 보험이라든지 또는 수출입은행의 그 수출 금융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원전 건설 비용의 절반 이상을 대출해주기로 계약한 건 한국이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이를 1년 이상 공개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86억 불의 이 수주 금액 전부를 UAE 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홍보를 했다라면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사실을 전달한 것이고 따라서 원전 건설 공사의 어떤 이익을 과대 홍보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아랍에미리트에 빌려줄 100억 달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규모가 너무 크고 대출 기간도 28년으로 전례 없이 길기 때문입니다. 수출입은행이 지금까지 해외 전기발전 플랜트 사업에 지원한 금융 규모는 10개 나라에 21억 달러가 전부입니다. 여태까지 했던 거 모두 합한 것보다 5배가 넘는 금액을 앞으로 이 UAE 원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도록 정부가 국민하고 의논 없이 정했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렵죠. 수출입은행은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당초 작년 1분기까지 국내 민간 금융기관들을 설득해 대출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1년이 다 된 지금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금융기관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 은행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다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장기로 이게 신문을 살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들만 가지고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에 빌려준 돈은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돈을 빌려주려면 우리 은행들도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의 국가 신용 등급이 우리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대출 금리가 우리보다 낮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랍에미리트보다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역마진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의 국가 신용 등급은 AA로 우리보다 2단계나 더 높습니다. 우리는 비싼 금리를 주면서 돈을 빌려다가 UAE 정부에다가 빌려주고 그것을 낮은 금리로 또 돌려받는 이제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한 정도의 금융 비용을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출입은행도 이 문제가 고민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해외 차입해가지고 수출을 지원하는 그런 건데 UAE는 신용도가 좀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빌려가 지원하면은 좀 이렇게 아리까리합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너무 무리한 조건을 내건 게 아니었냐는 지적에 대해 원전 수주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즈가 큰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적으로 경쟁 상태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안 한다 그러면은 원전 수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결과가 되고요. 지난달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2011년 새해 예산안에는 수출입은행에 1,000억 원의 예산을 출자하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예산 지원이 왜 필요하냐라고 이제 저희들이 물었을 때 수출입은행과 재경부 쪽에서는 무슨 답이 있었냐면 첫째는 이제 원전 수주에 대한 금융 지원을 수출입은행이 해야 되기 때문에 UAE 원전이요. 수출입은행은 올해도 정부에 5천억 원의 출자를 더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빌려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수혈해서라도 자산 건전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아랍에미리트에 대출해줄 자금 조달이 늦어져 만약 원전 공사가 차질을 빚게 되면 제2, 제3의 해외 원전 수주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신인도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 제3의 도시인 알아인에는 우리 특수부대원 100여 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국제 평화 유지가 아니라 원전 수주를 위해 파병된 부대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는 국가 이익을 위한 선택이라며 국민의 이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UAE의 그 원전 수주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러 이제 모든 그 정부의 거의 모든 부서가 다 협력을 하러 뛰어갔는데 그때 저희 협력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론이 있었습니다. 국군 부대의 아랍에미리트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런 파병 논란을 감수해가면서까지 따낸 해외 원전 수주이기에 투명하지 못한 정부의 태도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손해보는 사업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